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로 함께하겠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판세에 영향을 줄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가 오늘 저녁 8시부터 열립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려운 그야말로 안개 속 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문재인 후보 유세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안철수 전 후보는 오늘 다음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 측의 박영선 선대본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철수 전 후보가 오늘 전주 시민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것은 문재인 후보와 논의를 사전에 한 것인지요? 안철수 후보가 그런 입장은 과거에도 그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이 같은 흐름이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고요. 사전에 뭐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아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네. 양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를 했으니까 문재인 후보, 안철수 전 후보겠죠. 네. 두 분께서는 최근에 대선 후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선 이후의 두 부분의 공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안 후보가 어떤 직책 없이 또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연장선상으로 보면 무방하겠습니까? 아마 새 정치에 대한 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두 분의 약속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새 정치를 위한 약속이다라고 보는 게 무방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일부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선 곳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후보에게는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네. 전반적인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전반적인 판세는 지난주에 그 주 후반부터 젊은 층의 투표에 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 하고 있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 격차가 이제 대부분 크게 뭐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중의 여론은 과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문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유세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바닥 민심과 바닥 정서를 읽을 수가 있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광화문 대첩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 광화문 대첩에서도 보듯이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광화문 대첩에 대해서 그 SNS로 그리고 대변인이 광화문에 5시 반부터 후보와 관련된 유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렸는데 그 알림을 보고 스스로 찾아온 대부분이 다 스스로 찾아온 어떤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뜨거운 열기가 매일 지속적으로 뜨거운 힘으로 뭉쳐질 경우에 이것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커다란 대의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서면서부터 좀 더 열기가 뜨겁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른바 안철수 효과가 좀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전하는 분위기인데요. 본인들의 그 희망사항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새누리당의 요즘 그 어떤 그 공식적인 브리핑을 보면 과연 집권 여당인 공당으로서 이런 브리핑을 해도 되나 하는 정도의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광화문 집회의 사진 조작 사건인데요.
그 사진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저희도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근거나 증거 없이 그 사진을 뭐 민주당이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역정보를 흘리면서, 저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뭔가 초조하고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저 스스로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안철수 전 후보의 구원 등판 효과가 좀 더 커질 걸로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요? 안철수 전 후보의 이제 구원 등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젊은 층들이 투표를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그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지나친 언론의 편향 보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님을 모시고, 텔레비전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 연설 녹화를 위해서 그 방송사를 가보니까 그 방송사에 그러한 것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현관 입구에 땡방 뉴스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젊은 기자들이 땡방 뉴스에 대한 항의의 글을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처럼 지금의 언론 환경이라는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의 땡전 뉴스 시대와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그 언론의 편파 보도가 너무 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이명박근혜 정권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그런 여망 같은 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안철수 전 후보가 현재 거리 유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TV 네. 찬조 여설이나 또는 문재인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후보 쪽에서 다각도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안 후보 새정치를 그 부르짖는 안 후보 입장에서는 그 지원 방식에 있어서 보다 새로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 유세차에 오르지 않고 인간 확성기를 통한 철수 온다 모이자의 대화 방식이라든가, 마이크를 선거법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그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진심 어린 그러한 찬조의 연설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대선 정책 쟁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정치 쇄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은 대통합 내각 구성을 강조했고 반면에 네. 박근혜 후보는 국정쇄신 정책회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네. 국정쇄신 정책회의를 통해서 야권 후보의 공약 등을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거야말로 이제 그 급하니까 야당의 정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끼는 그 베끼기 결정판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대통합을 부르짖으니까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대충 통합으로 가겠다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의 대충 통합은 유신과 50 세력의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박근혜 후보가 지난 총선부터 민주당의 공약과 정책을 베끼는 선수입니다. 뭐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정책이라든지 그것을 말로만 베껴서 지난 총선 때 김종인 위원장을 내세워서 톡톡히 재미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대선에서도 이제는 이제 그 공약 하나하나를 따라하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국정쇄신위원회라는 그런 어떤 그 아주 그냥 하나의 통으로 야당 정책을 다 본인들이 흡수하고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준비 안 된 대통령이 마치 준비된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는 매우 좋지 않은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정당마다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철학이 있고 한 사람의 인생도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그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급해지면 나는 저 사람의 인생도 좋다, 또 어떤 사람 뭐든지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충 통합해서 이 위기를 적당히 넘기고 무조건 대통령에 되고 보자는 식의 그러한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짜이고 위선적인 그런 전략이죠. 네. 네. 안철수 전 후보가 후보 당시에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새누리당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가 내세운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원 정수 축소를 협의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이제 협의하자고 제안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내 수석끼리 한 차례 아마 회동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새누리당의 그러한 제안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면 저는 검찰개혁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 내용 중에 중수부 폐지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다. 그 의원 정수 축소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수 폐지에 동의해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안대희 위원장도 그리고 박근혜 후보도 이런 반구 대답이 없고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박근혜 후보 측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말로만 국민을 속이고 있고 속이려 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검찰개혁 이야기하셨으니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검찰개혁안을 보면은 일단 중수부 폐지 부분은 같은데 네. 박 후보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문 후보는 이른바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부분이 좀 다른데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검찰개혁에서 양 당 간의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근혜 후보가 하자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지금의 정치검찰과의 공생을 의미하는 선언문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제라든지 상설특검제 같은 것이 그 정치검찰들이 위기 때마다 내세우는 검찰개혁안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공수처의 문제는 검찰을 근본적으로 지금 부패한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이 안에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수부 폐지조차도 끊임없이 반대를 해왔고 지금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그대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로만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이것 역시 위선이고 가짜이고 거짓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대선 네. 후보들에게서는 이 레이스에서 TV 토론회가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1차 TV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이 다소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네. 오늘 문재인 후보만의 전략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워낙 착한 후보여가지고요. 양쪽에 이제 여성 후보들이 매우 심하게 다투니까 그날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겸연쩍고 불편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슈가 이제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인데요. 과연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가 말로만 하는 것이고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토론을 지켜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희 후보가 1차 TV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현재 야권 대통합 또는 야권 후보의 정권 교체라는 대명분이 있는데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사퇴할 걸로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이정희 후보 쪽하고는 어떤 교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뭐라고 예측을 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이정희 후보가 사퇴한다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네. 마지막 남은 이 대선 과정에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트위터상에 보면은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외국인 투표 용지에 선관위 도장이 안 찍혀 있는데, 그 선관위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것을 일부러 안 찍은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투표를 무효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부터 투표함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부정선거와 관련된 우려에 섞인 그런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야당이긴 합니다만은 저희도 선관위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의견 제시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정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부정선거에 관한 감시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박영선 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